자, 대구 거 23년도 거 이 세 문제, 22년도 거 이거 세 문제, 이렇게 해서 총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 일단은 14번부터 거꾸로 풀어보면은, 자, 일단 여기선 증명을 하는 문제인데, 모든 소수 p에 대하여 얘가 제곱수가 아니다임을 증명을 하는 건데, 얘를 지금 어떤 우리가 귀류법을 이용해서 지금 증명을 하려는 상황인데, 귀류법이 여기서 뭐냐면 결론을 부정시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얘 자체를 부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모순됨을 이끌어내서 이제 원래 부정시키기 전의 명제가 참이었다라고 증명하는 과정이 귀류법이었고, 그래서 얘를 부정시키면 모드는 이제 우리가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뀐다라고 알고 있고, 아니다는 이다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어떤 소수에 대해서, 어떤 소수 p에 대해서 얘 자체가 제곱수가 아니다였는데 부정했기 때문에 제곱수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부정시킨 상태야 이게. 그럼 얘는 지금 거짓 명제가 됐겠지, 부정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적으로 모순이 발견이 될 거야. 모순이 발견돼서 이제 원래 명제가 참이었음을 우리가 밝혀내는 방법으로 지금 증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 근데 이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사전적으로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지식이, 우리 소수 아시죠? 소수라는 거는 이제 1과 자기 자신 만을 약수로 갖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수라고 해. 그래서 2, 3, 5, 7, 11, 13 이런 것들이 소수인 거는 당연히 중학생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수는 특이한 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소수는 항상 어떤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방법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1과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표현밖에 못해. 모든 소수는. 17이라는 소수도 마찬가지지. 어떤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고자 하면 방법은 단 한 가지야. 1하고 자기 자신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 정도만 상식으로 기억해두고 이제 풀어보자. 자, 얘가 제곱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수라는 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상태가 제곱수. 그래서 어떤 자연수 n의 제곱, 얘가 제곱수라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n 제곱이다 이렇게 놓게 된 거지. 그랬을 때 1을 이항시켜서 이제 23p0는 n제곱 빼기 1이 되고,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됐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거이므로 n은 얘 또는 얘가 된대. 그런데 얘를 왜 갑자기 이렇게 놓는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이거 답 구할 때 전혀 상관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얘를 이거 또는 이거다라고 주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 이런 문제 풀 땐. 그래서 n을 얘 또는 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는 흐름을 따라갈 거고, 이렇게 놨기 때문에 자, 1번 케이스 n이 얘일 때,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n이 두 번째였던 23k 플러스 22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지 지금. 왜 이렇게 났는지까지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된다고. 그래서 이때 k라는 거는 의미 아닌 정수라 되어 있기 때문에 k는 이제 0, 1, 2, 3 이런 어떤 지금 0 포함한 자연수인 상태다 정도만 캐치하고 넘어가면, 자 1번 n이 만약에 얘 23k 플러스 1이라면 자 그럼 n자리에다 이거 대입해보자고. 그러면 23p0는 얘는 23k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1은 사라져서 23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그럼 23k를 약분시킬 수 있지. 그럼 p0는 k 곱하기 23k 플러스 2다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p0도 소수였단 말이야. 여기 써있죠? 어떤 소수 p0? 소수야. 그럼 선생님이 말했지만 소수는 어떤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했어. 1하고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 그런데 당연히 얘가 1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얘가 1이면은 k가 어떻게 돼? 23k 플러스 2가 1이면 이거 넘어가서 k가 마이너스 23분의 1인데 우리 k는 0 포함한 자연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꼴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는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아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p0가 소수이므로. 그러면 p0가 이제 k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p0는 1 곱하기 13 플러스 2, 즉 얘가 25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자 p0가 25여 버리면, p0는 우리가 아까 뭔 수라고 해놨었어? 소수라고 했잖아. 근데 25는 누구의 배수야? 5의 배수지. 근데 5의 배수라는 것 자체가 얘는 소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가에 들어갈 소수, 물론 자 가가 25일 수도 있긴 하죠. 왜? 25는 25의 배수이니까. 그런데 여긴 소수를 다 쓰라고 했었어요.
가해서. 그래서 A는 이젠 25도 되고 사실 5도 되지만 얘는 5를 우리가 선택으로 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n이 얘라면 이렇게 넘어가네. 그럼 다시 여기 n자리에다가 얘를 갖다가 대입시키자. 23p제로는 이렇게, 그럼 얘는 21이 되지. 그럼 얘는 23이 되네. 그럼 얘는 23 묶어 뺄 수 있죠? 23을 뒤로 셈이 곱하기로 빼놓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23끼리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P0는 K 플러스 1 곱하기 23K 플러스 21이다가 되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나식이야, 나. P0는 얘다 했기 때문에 이게 나. 그 다음에 P0가 또 뭐이기 때문에 소수이므로 K는 뭐다라고 써있는 이 다를 찾을 건데, 자, 얘가 소수면 선생님 말했잖아. 어떤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고 얘게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일 수밖에 없지. 그럼 K 플러스 1이 1이려면 K는 0이고 K는 0일 수 있는 상태였지. 아까 0도 K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K는 0이다가 돼서 다에 들어갈 그 숫자는 0인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는 아까 우리가 식 찾았었지. 그래서 가나다가 다 나왔기 때문에 A 여기 나왔고 C는 0,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FK라고 봐줄 수 있겠네. 그러면 A에다가 5에다 곱해달래. FC를, 근데 C가 지금 0이었지. 그럼 F0인 거고. 그러면 여기 K에다가 0 대입해가지고 얘가 이젠 F0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21 곱하기 5라서 답 1번. 자, 그 다음 13번은 A가 2보다 클 때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정수 K의 최대값 구해달래요. 이 부등식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해주란 얘기야, 이게. 왜냐면 얘가 최소값을 만약에 2로서 갖는다고 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가 2면 얘는 이 최소값보다는 당연히 이상의 값들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K가 되는 상황이 답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찾아주란 얘기고, 이때 당연히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좀 떠올려서 풀 건데, 산술기하 평균을 이 상태에서 써버리면 얘랑 이제 우리가 곱하면서 2루트 얘 둘을 곱을 쓰는데 이렇게 곱하면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얘들이 약분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숫자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답이 구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변형을 한 상태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고, 변형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들을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이 둘의 어떤 곱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약분되어 수가 딱 나오게 숫자로만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약분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하고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얘들이 곱할 때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A-2라는 이 분모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얘는 A가 아니라 4A잖아. 그래서 4로 묶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인 뒤로 빼놓자.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얘네 둘을 4로 묶어줘.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분수가 들어오겠지. 근데 여기는 A 빼기 2가 필요하기 때문에 빼기 2를 처리해 놓고, 2를 멋대로 빼면 안 되니까 우리는 2를 더해 놓는다. 그리고 아까 뒤에 빼놨던 빼기는 이 괄호 바깥에 있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4하고 곱해주면서 밖으로 꺼내줘. 그러면 얘는 다시 4에 A-2, A-2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바깥으로 8로 나가게 되지, 이렇게. 그럼 그 상태에서 자, A는 2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써도 되는 상태고, 이 루트 얘들을 곱쓰면 여기에 4가 들어오지. 그럼 얘가 2, 4, 4, 16 풀 8 마이.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22가 최소값. 즉 얘는 22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2 이상이라고 하면은 항상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K의 최대값은 22가 된다. 자, 그 다음 9번. XY가 실수일 때 참여 명제를 찾아달래요. 자, 1번. 절대값끼리 더해서 1이면, 자, X제곱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 있네. 0과 1의 값이 얘가 된다는 얘기지. 지금 원소라는 것 자체가. 그럼 X제곱이 꼭 0이나 1이어야 되냐, 이걸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충분히 얘는 그냥 X가 2분의 1, Y가 2분의 1이어도 절대값 씌워서 이 상태에서 더해주면 1 되지, 그냥.
그럼 x제곱은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4분의 1인 거잖아, x제곱이. 그럼 얘가 0하고 1의 원소로 들어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얘는 우리 절대값 성질을 아셔야 되는데 CF하고 적어줘. 자, 절대값은 x로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꺼내 나오거나 마이너스 x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언제 그냥 x로 나오냐면 우리의 x가 0 이상이면은 그냥 꺼낸다고 알고 있을 테고,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 꺼내야지. 자, 다 알죠 이거? 절대값 3은 3이잖아. 얘처럼 0 이상인 건 그냥 꺼내는 거고, 이렇게 0보다 작은 음수는 그냥 꺼내면 안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꺼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런데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x가 절대값 x보다 작대. 그럼 만약에 x가 0 이상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는 선생님이 얘는 x라 했잖아. x가 만약 0 이상이면 얘가 x이기 때문에 얘 둘은 같아져야 되지. x랑 x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얘가 더 크대. 같으면 봐봐. 같으면 얘랑 같다는 건 x가 0 이상이란 얘기고, 근데 같지가 않고 얘가 크다는 건 이 상황이라는 거야, 밑에 거. 즉 x가 0보다 작다임을 알려준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이면 지금 x제곱 빼기 7x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얘는 이거 그래프를 그려주셔서 푸는 거고, 얘는 2차 함수고 0하고 7하고 뚫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정도는 알겠지. 그리고 x가 0보다 지금 뭐한 상태라고? 작은 상태라는 거는 여기 0보다 왼쪽을 보란 얘기야. 그럼 그때 이 함수값들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다라는 거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 자체가 함수값들을 관찰했더니 봐봐. 여기 x가 0이지? 0보다 작은 쪽이라는 건 0보다 왼쪽을 보란 얘기고, 왼쪽에서는 이 함수값들이 다 양수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2번이 답이다 되겠다. 자, 그 다음 22년도 거 15번부터 볼게. 자, 일단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들이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몇 개만 정해져 있는 이런 함수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겁니다. 무조건 적어주시고, 이게 x집합, y집합, 이렇게 z집합까지.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이게 fx고 y에서 z로의 함수가 gx, 이렇게 합성이 뭔가 되는 상황인가 봐.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조건들이 다 만족돼야 되는데 fx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라는 건 1, 2, 3, 4가 이 2, 3, 4, 5한테 갈 때 화살표를 보낼 때 전부 다 다르게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뭔가 보내줘야 된다, 이런 거겠지. 중복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1대1 대응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뜻을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보세요. x와 y의 교집합의 원소면, 근데 x라고 y의 교집합이 뭐가 있어? x하고 y가 여기인데 교집합이 2, 3, 4지. 그래서 2, 3, 4를 뜻하는 거야. 여기 나 조건에서의 우리 x는 2하고 3하고 4를 얘기하고, 그러면 얘가 만족된대. 그럼 여기다 x에다 2, 3, 4를 다 대입해 줘봐. 그럼 g2 빼기 f2도 1이어야 되고, g3 빼기 f3도 1이어야 되고, g4 빼기 f4도 1이어야 된다. 얘는 함수값들끼리 뺐을 때 다 1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면 얘는 4, 얘가 만약에 4면 얘는 3, 이렇게 돼야 뺐을 때 1 된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게 모두 다 만족돼야 되며, 다조건 F2가 가장 큰 F3가 그 다음 F4가 제일 작은 놈한테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다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천천히 fx는 1대1 대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f1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없는 거고 2, 3, 4의 대조관계만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봤더니 얘네가 1대1 대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f2가 만약에 2한테 간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제일 작은 놈. 근데 그런 말이 안 되지. F3은 2보다 더 작은 값한테 가야 되는데 여기 공역엔 2보다 더 작은 값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2여선 절대 안 된다는 결론. 두 번째, F2가 만약 3이라고 가정해보자. F2가 만약 3이라면 그럼 3보다 얘가 3보다 얘들은 더 작아야 돼. 그럼 3보다 더 작은 값한테 다 다르게 가는 상태에서는 3보다 더 작은 건 여기 한 개밖에 없지, 2라는 값 하나. 그래서 얘가 만약에 2가 되면 얘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야. 2보다 더 작은 공역이 여기 없잖아. 여기 만약에 1이 있었으면 1한테 간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만 1이 없고 더 작은 값이 없으니까 F2가 3한테 가면은 얘도 성립이 안 되지, 아예. 그러니까 F2는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F2는 여기서 가장 큰 두 개, 5 또는 4한테 매칭될 수밖에 없다. 다시 얘가 2나 3일 때는 얘네들이 더 작은 값이
두 개가 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될 수가 없다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F2가 만약에 4라고 해보자. F2가 4한테 갔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4보다 작은 두 개는 2, 3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3하고 2한테 딱 가주면 대조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F2가 5일 수도 있죠. F2가 5한테 가면 5보다 작은 건 여기 3개나 있기 때문에 얘네가 뭐 4, 2일 수도 있고 4, 3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F2가 이제 4라고 가정을 해보자. 선생님이 F2를 4라고 가정하면 얘는 3하고 4는 4보다 작은 2, 3한테 매칭돼야 되고 순차적으로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F3은 3, F4는 2한테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걸 토대로 여기 나 조건으로 넘어와서 보면 얘가 4, 얘가 3, 얘가 2지. 그럼 얘가 1 뺐을 때, 아니 뺐을 때 1이 되려면 얘는 5여야 되고 얘는 4여야 되고 얘는 3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G2는 5한테, G3은 4한테, 그 다음에 G4, 4는 3한테 이렇게 매칭돼서 보내주면 괜찮겠네. 그렇게 되면 자 우리 fx는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f1은 여기서 남아있는 5한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a는 5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f4가 누구한테 갔어 지금? f4는 지금 2한테 갔지? 그래서 얘가 2한테 갔고 다시 G2는 5면 되겠지. 그래서 b도 5면 돼서 이렇게 되면 그냥 모든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 가져야 되는 게 아까 F2가 5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F2가 5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얘가 5면 얘가 1 뺐을 때 5, 그러니까 5 뺐을 때 1 되려면 얘가 6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가 6한테 그러면 G는 보내야 되는데 6이 지금 없잖아요, 공역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이해를 해 보신 다음에 꼭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완벽하게. 근데 이게 풀 때마다 어쩔 땐 풀리고 어쩔 땐 안 풀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 번 푸냐면은 스스로 하나도 막힘없이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고 나올 확률이 무지 높은 문제야. 자, 일단 여기서 쌤이 설명해 주고 싶은 개념은 함수 문제. 근데 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원소가 몇 개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런 함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푸시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얘가 매칭이 딱 정확하게 확정된 것들은 화살표를 고정해 놓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적어놔. 경우를 나누면서 가정하면서 진행을 한다. 가정하면서 진행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순이 생기면 그 케이스는 버리면 되고 다른 케이스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다 적어두고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면은 일단 얘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매칭되는 함수잖아. 잘 보세요. fx가 그런데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알다시피 역함수가 존재한다와 필요충분 조건은 f는 1대1 대응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를 주면서 얘는 1대1 대응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1, 2, 3, 4, 5, 6이 전부 다 다른 놈들한테 화살표를 보내줘야 된다. 이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판단됐고, 그 다음 이젠 가조건부터 써주세요. 자, 얘가 이해가 바로 안 되잖아. 이 식 보고. 그러면은 x는 그럼 1, 2, 5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다 넣어서 써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넣어서 쓰라는 건 여기다 1 대입, 2 대입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그래야지 눈에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 상황이 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이게 가조건. 얘네가 다 만족돼야 되는 상태이며,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보세요. F3 더하기 F4가 현재 11이다. 그리고 자 얘는 그냥 다조건이라고 쌤 따로 그냥 이름을 붙여줄게. F5는 4면 안 된다. 자, 이것들이 다 만족되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화살표를 다 보내서 이 값 자체를 구해주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가 다 만족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만족돼야 되는 조건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게 그냥 스스로 될 거거든. 쌤이 한번 풀어주면 봐. 일단 얘부터 해석 들어가죠. 자, 얘는
잘 보시면은 얘랑 얘를 더한 게 2지. 근데 얘는 뭐냐면 역함수네. 역함수 1이라면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1이 누구한텐가 어쨌든 갈 건데 1, 2, 3, 4, 5, 6 중에서 갔을 거란 말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만약에 2한테 가버리면 얘가 몇 대 버려야 돼? 0대 버려야 되지. 두 개 더한 게 2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2한테 갔다라고 역함수가 1이 넣었을 때 역함수 2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0돼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0일 수가 없는 게 F1이라는 것 자체도 얘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뭔가 계산이 되어 나오면은 이것도 어쨌든 함수 값이란 말이야. 근데 F는 절대 1, 2, 3, 4, 5, 6 중에서 밖에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0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 0이 없잖아. 그러니까 0이 어떤 놈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라는 가정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또한 얘가 만약에 역함수 1이 3한테 갔어.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돼버려야 되는데 얘도 어쨌든 간에 어떤 함수값이란 말이지. F1이 뭔가 나왔고 그걸 다시 집어넣은 함수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한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여기에 공역에 애초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없잖아.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얘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가 1이 아니라 2, 3, 4, 5, 6한테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만족되는 값이 절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한테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1은 1한테 갔다. 거꾸로.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F1은 그럼 이제 정방향에서 1이 1한테 우리가 갔으면 여기 정방향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1은 1한테 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F1이 되고 다시 F1은 1이니까 얘는 1 더하기 1은 2네. 그러니까 얘는 성립이 딱 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1은 확정적으로 1한테 화살표를 보낸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이미 만족이 됐기 때문에 지워버릴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보에서 얻어내는 것도 보자. 자, 두 번째 정보도 여기다 꺼내서 쌤 따로 써서 보면은, 자, 이번엔 얘가 2가 거꾸로 보내는 거. 2가 역함수지. 지금 여기 역함수 뭐 얘가 일단 1한테 갈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얘는 1대1 대응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함수도 아니잖아. 1이 이렇게 화살표 두 개 쏜다는 것 자체는 함수가 애초에 아닌 거지. 그러니까 2가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2를 제외한 2, 3, 4, 5, 6이란 말이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2한테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3한테 갔다로 가정해봐. 3한테 갔다로 가정을 하면 그럼 얘가 3인 거네? 그럼 얘는 몇 돼야 돼? 1이어야 되지. 그래, 더했을 때 4 되잖아. 그럼 F2가 1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fx에서 뭐가 이미 1한테 갔어요? 1이 1한테 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1 나오려면은 이 f2 요 놈이 딱 1이어야 되지. 그래야지 f2가 1이어야지 얘가 f1이 되면서 1이 되는데, 그럼 f2가 1이면 2는 1한테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었다는 가정이 지금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한테 간다라는 거 안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 얘가 만약에 4한테 갔다라고 쳐봐. 거꾸로 2가 4한테 갔다라고 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얘가 0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값 자체가 0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게 뭐한테 F2가 뭐일지 몰라도 그게 이제 0한테 매칭되는 건 말이 안 돼. 여기 0이라는 값 자체가 공역이 없으니까. 이해되지? 그럼 얘가 5한테 가는 건 또 더더욱 말이 안 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다라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잖아. 그래서 결론은 다시 얘는 2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2한테 가면 방금 쌤 설명한 부분을 꼭 천천히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F2가 2한테 가게 되면 얘는 2가 되고, 그럼 F2가 2니까 얘는 다시 F2, 얘 자체가 F2가 되고, 그럼 다시 2지. 그럼 2 더하기 2는 4가 돼서 얘도 만족이 딱 되게 되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1은 1, 2는 2한테 간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만족이 됐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그럼 이제 조건이 좀 줄었지. 만족돼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할 건데, 자, 일단 얘 따지기 전에 나 조건을 잠깐 생각해 볼게. 내 F3하고 F4를 더한 게 11이어야 되는데, 얘들은 중복해서 갈 수도 없고 따로따로 지금 1대1 대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남은 것들 중에 3, 4가 매칭돼야 되는 게 두 개 더해서 11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얘네들은 5하고 6한테 매칭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6하고 4 더해도 11이 안 되고 6하고 3 더해도 11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치역 두 개 더해서 11 될 수 있는 남은 경우는 6하고 5한테 가는 수밖에 없다. 얘가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일자로 갈 건지 아니면 x자로 이렇게 갈 건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3, 4는 무조건 5, 6한테 간다라는 거는 나 조건 때문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5하고 6은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 1대1 대응이니까 3, 4한테 가야 돼. 근데 F5는 뭐가 아니래 무조건? 4가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서 5는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야. 5가 3한테 간다라는 거를 결론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6은 4한테 가야 되는 거고. 이해되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만족되는지 봤더니 F5는 아까 뭐였다고? F5는 3이야. 그럼 얘가 3이네. 그러면 얘는 다시 F3이 되고 F3은 뭐예요? F3은 모르는 상태야. 근데 F3은 뭐 아니면 뭐는 알았다고? 5 아니면 6이지. 그럼 얘가 만약에 5한테 갔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F3이 5한테 갔다라고 치면 얘가 5가 돼. 그럼 얘는 5의 역함수니까 5에서 거꾸로 가는 건데 걔는 그럼 3한테 매칭되지. 거꾸로 가도. 그럼 얘는 5랑 3 더하게 되는데 그럼 10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천천히 F5가 3인 건 확정이야 이거는. 그래서 얘가 3이라서 얘가 F3이 됐는데 F3은 현재 5나 6 중에 같다고. 근데 5한테 가는 걸 확인해 봤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6한테 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F3이 6이에요. 그럼 얘가 6이면 자 얘는 5의 역함수에 또 5 넣는 거지. 근데 걔가 그럼 4한테 가면은 딱 10이 만들어지지 더해서. 근데 얘는 4한테 갈 수가 있는 상태네. 이렇게 5가 4한테 매칭돼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는 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선생님 방금 풀어봤던 풀이법 중에 풀면서 막 혼자 선생님이 가정하면서 가정을 했는데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 풀이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이제 모든 1대1 대응으로 보내는 이 조건이 다 만족되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답만 구하면 되겠지. F4는 여기 지금 얘는 5한테 갔고, F5는 3한테, F6은 4한테 다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쭉 풀었는데 이거를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여러 번 다시 풀으란 얘기야. 이 문제 너무 중요해. 자, 다음 18번. 자, C집합은 XY를 원소로 갔는데, XY가 뭐냐면 X는 A의 원소, XY를 우리가 여기다가 쓸 건데, 원소날법을 쓸 때 X는 A의 원소라 했으니까 A의 원소 0 아니면 1이지. 얘가 0 아니면 1인 거고, Y는 B의 원소래. 그럼 얘는 마일이나 1이나 3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곱해서 써줘. 근데 얘는 다 0 되지. 그 다음에 X를 1로 선택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일,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3. 자, 이렇게 해서 C집합은 완성이 됐어요. 그럼 D집합도 보자. 자, D집합은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가지래. 그런데 X는 다시 A의 원소, Y는 B의 원소지. 이 상태에서 이제 더해줄 건데, 이렇게 한번 더해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 마일, 이렇게는 1, 이렇게는 3. 그 다음엔 이제 X를 1로 바꿔서 이렇게 더해주면 0이지. 0,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써서 D집합까지 완성을 시켰다. 그런데 지금 C하고 X의 합집합이 X래. 그럼 우리 합집합이라는 건 선생님 큰 느낌이라 했잖아. 그러면 X가 더 큰 거란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지? 그리고 교집합 D하고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나왔다는 거는 교는 작은 느낌이지? 얘는 X가 더 작은 느낌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네. 포함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의 X라는 거는 D의 원소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지? 그래야 D의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C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거는 얘네들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먼저 X에는 C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X에 넣어야 되고, 2나 4는 여기에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게 두 가지니까 2의 2승에서 경우의 수가 4개. 그래서 답이 4가 되겠다. 자, 아까 이거 17번 특히 여러 번 꼭 풀어보세요.